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 주제마다 기초문제 한 문제씩 꼭 그리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는 것 치면 어떤 사람은 이 사람 저 사람 두루 친한 사람 있죠. 어떤 사람은 친한 사람만 만난 사람 있죠. 그럼 후자를 알아, 후자. 친한 사람만 만난 사람 있잖아요. 그래 가시라고 공부를. 한 문제만 계속 봐요, 한 문제만. 그래 가시라고요? 아, 얘가 비유가 적절했나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는 여러분 알아서 하시고 공부는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 문제 다 풀지 말고 주제마다 한 문제만. 그래서 민법을 40문제만 딱 계속 한번 보세요. 40문제 정확히 토 나올 정도 알면 한 문제씩 늘린 건 일도 아닙니다. 근데 이것저것 다 보면 아는 거 많은 것 같은데 문제는 하나도 안 풀려요. 지금 여러분 그럴 단계거든요. 보통. 그래서 한 놈만 패, 한 놈만. 남자 한 명만 만나요. 여자 만나고. 적은 양을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복대를 하겠습니다. 복대를 하면 뭐가 떠올라요? 복대를 하면 뭐가 떠올라요? 그렇죠. 본인의 대리인, 아까 대리인, 대리인인데 이런 게 떠올라도 이제. 그래 이제 공부하시라고요. 뭔가 읽어보고 하지 마시고 딱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복대리인 낱말 나누셔가지고 여기부터 출발했죠? 자, 누구를 대리하죠? 대리인은 본인을 대리한다.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복이란 중복됐단 말이라서 복이란 대리인이 선임했단 말이에요. 대리인이 누구 이름으로? 대리인 자기 이름으로 선임했다. 그럼 여기 보세요. 자기가 누구죠? 대리인. 그럼 여기 보세요. 현명했어 안 했어요? 현명했어 안 했어요? 자기가 누구라고요? 대리인. 현명은 본인 이름. 현명했어 안 했어요? 안 했죠? 안 했으니까 복대리인 뽑는 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닙니다. 현명 안 했잖아요. 본인 이름 아니죠? 현명 안 했으니까 복대리인 뽑는 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에요. 그냥 복임행위랍니다. 현명 안 했으니까 대리 아니다. 다음 선임의 속건행위죠? 선임했단 말이라 복대리인은 언제나 임무대리인입니다. 그래서 임무대리인이 선임해도 임무대리인, 법정대리인이 선임해도 임무대리인. 종합하면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예를 들면 갑이 X를 발견해서 을에게 대리권 수여, A도 대리권 수여, B도 대리권 수여하면 이 복대리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 본인이 선임했죠. 그럼 다 대리인이고 전 시간에 대리인이 수인이면 각자 대리예요, 공동 대리예요? 각자 대리입니다. 그럼 복대리인 자 벌써 이제 우리 평을 선임했어요. 근데 뭐라 그랬냐면 야 평, 너 나를 대리해라고 선임했다. 그럼 얘 복대리입니까? 아니죠. 을도 내 대리인 선임할 수 있죠. 얘는 을의 대리인이고 복대리인 아닙니다. 그러니까 평은 갑에게 인사 안 합니다. 평은 누구한테 인사요? 을에게만 인사하는 거죠. 근데 이번에 을이 정을 선임했는데 야 정, 너도 갑을 대리해 그랬어요. 그럼 얘가 복대리인이죠. 대리인이 선임했죠. 누구를 대라고? 본인 갑. 얘가 복대리입니다. 그러면 정은 누구를 대려요? 갑. 누구 이름으로? 갑 이름으로. 이걸 대리인 이름은 또 틀립니다. 이제 대리 틀린지 많이 알거든요. 이걸 살짝 대리인 이름은 그럼 또 틀려요. 다 누구? 본인. 대신 정은 을의 감독을 받아요. 정 누가 뽑았죠? 을이 뽑았으니까 을의 대리권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을은 정을 감독할 수 있고 자, 을 대리권이 모권이 소멸하면 정 대리권도 소멸한다. 해서 정은 갑을 대리하지만 을 대리권에 의존하는 겁니다. 그럼 정은 이제 갑에게도 인사하고 을에게도 인사하는 겁니다. 근데 정이 A, B한테 인사할 필요 없죠? 정은 갑하고 을에게 인사한다. 그리고 갑을 대리합니다. 그래서 여기 개념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났습니다. 그게 이제 그 왼쪽 페이지 30페이지 쭉 다 써 있습니다. 자, 그럼 복대리인지는 자, 보세요. 대리인이 아까 복대리인 선임했죠? 그럼 둘 다 대리하는 거죠? 얘도 본인을 대리하고, 얘도 본인을 대리하고, 그러니까 대리권이 소멸한 거 아닙니다. 죄송한다. 근데 반대로, 복대리권범위는 아까 대리권에 의존한다 그랬거든요. 따라서 아까 대리권 모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 소멸한다 그랬어요. 다음 100의 3조가 있는데, 자, 아까 1항이 제일 많이 나오죠? 복대리는 누구를 대리한다? 본인을 대리한다. 여기 보세요. 복자, 받침이 기억자죠, 기억. 기억을 니은으로 바꾸면 본인을 대려요. 이제 복이 기억자, 받침 기억이잖아요. 기억 다음 니은이죠.
그러니까 누구를 대리한다? 본인을 대리한다. 다음 2항에서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해서 대리인과 똑같습니다. 대리인과 똑같이 본인을 대리한다. 그럼 이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는가? 오른쪽 페이지인데 오른쪽에 상단에 법조문 120조가 있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그럼 120조에서 자, 대리권이 법률행위, 속권행위로 부여된 경우에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 선임하지 못한다죠. 그러니까 원래 복대리인 선임 못하는데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그러니까 무승부가 아니라 여기 복승부요. 이때 한해에서 예외적 선임할 수 있답니다. 예외적. 다음 121조에서 자 1항이 있습니다. 1항에서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랬습니까?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가 여기 승낙 부득이 승부에 의하여 그 말이에요. 다시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가 승부에 의해서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한 때 본인에 대해서 그 선임이나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답니다. 그럼 이제 정리해 볼게요. 자, 그럼 이무대리는 원칙 복대리인 선임권 없어요. 아까 승부. 그래서 이때만 한해서 선임할 수 있다. 세워요. 무승부가 아니라 복승부. 무승부가 아니라 복승부입니다. 그럼 본인한테 선임도 잘해야 되고 감독도 잘해야 할 책임을 져요. 과실 책임입니다. 고의과실이 있으면 책임지고 고의과실이 없으면 책임 안 지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갑이 엑셀을 팔기 위해서 을에게 대리권 수여해서 을이 임의대리인이죠. 그럼 갑이 왜 을에게 대리권 선임했죠? 을이 잘 파니까. 그럼 을이 팔아야 됩니다. 원칙 선임하면 안 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본인 갑이 승낙했거나 부득이한 사기사 그때 예외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럼 복대리인 병은 누구를 대리하죠? 갑을 대리하죠. 정을 만나서 갑을 대리하고 갑 이름을 현명합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을도 갑을 대리, 병도 갑을 대리해요. 근데 복대리인이 본인 갑에게 손해를 끼쳤네요. 복대리인이 손해를 끼쳤죠. 그럼 이 인간 누가 뽑았어요? 을. 그럼 을도 책임지는 문제가 돼요. 다시 을이 뽑은 인간이 손해 입혔죠. 그럼 그 뽑은 인간도 책임지는가? 그때 을이 선임도 잘했고 감독도 잘했다면 책임 안 져요. 근데 선임이나 감독을 잘못했다면 을도 본인 갑에게 책임지는 과실책임입니다. 그 다음 다시 상단의 법조문 122조 법정대리 있습니다. 자, 법정대리는 그 책임으로 복대리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선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선임한 때는 전조 1항에 정한 책임이 아까 선임감독상 과실책임이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법정대리는 원칙 복인권이 있다. 따라서 본인에게 언제나 책임져요.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언제나 책임지는 무과실 책임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아까처럼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했다면 책임이 줄어들어요. 언제나 책임해서 고의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지는 과실 책임으로 줄어듭니다. 예를 들면 갑이 미성년자인데 부모님 을이 있어요. 법정대리인. 근데 이 집이 지금 미국으로 이민 가야 돼요. 이민 가려면 이거 팔아야겠죠. 근데 부모님이 부동산 거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실수하면 안 되니까 삼촌이 부동산을 잘 알면 내가 부동산을 모르면 삼촌을 선임한 게 낫죠. 그러니까 법정대리는 언제나 복대리는 선임할 수 있다. 그럼 병은 누구를 대리해요? 갑을 대리하죠. 내 병이 정을 만나서 갑을 대리하는데 그러죠? 근데 복대리인이 갑에게 또 손해 끼쳤네요. 그럼 또 이 인간 누가 뽑았어요? 을이 뽑았죠. 그럼 을도 본인에게 책임지는가? 언제나 책임져요.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언제나 책임진다. 단 부득이한 사유에 선임했다. 부득이해서 선임했다면 그때는 선임감독을 모두 쓸 때만 고의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책임이 무과실에서 과실로 경감된다.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 잘 분석하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왼쪽 30페이지가 중요합니다. 시간 되면 31페이지 보는 거예요. 뭐든지 강약을 두라 그랬죠. 자, 이제 넘기면 이제 정상적인 게 끝났고 이제 비정상 무권대리 옵니다. 그 무권대리는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표현대리로 성립하는 것과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 것을 협의무권대리 합니다. 그럼 시험은 이건 해마다 나와요. 근데 양이 엄청 많습니다. 해마다 시험에 나오는데 양이 엄청 많아요. 이건 시험에 나왔다 안 나왔다예요.
그래서 협의 목건대리를 가장 정확히 해야 됩니다. 근데 양은 많아요. 자, 그럼 협의 목건대리입니다. 자, 제목 보세요. 대리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현명했어요, 안 했어요? 한 겁니다. 현명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마다 시험이 나옵니다. 갑이 부동산을 우리에게 팔아달라고 대리권 준 바 없어요. 근데 우리 만약에 자식이라면 자식이 아버지 몰래 병을 만나서 X를 팝니다. 갑 이름이 현명했죠. 그럼 이거 대리권 없죠? 이게 묵권. 본인 이름이 현명하고 법률행했죠? 현명해서 이게 대리가 돼요, 대리. 이게 묵권대리인데 그래도 본인은 대리권 준 바 없죠? 그럼 이 행위, 묵권대리 행위에 대해서 둘이 원칙, 아무 책임 안 지고 무효입니다. 아무 책임 안 져요, 둘이. 대리권 준 바 없으니까. 근데 아버지가 보기에 대리권 안 줬는데 자식이 참 잘 팔았더라고요. 그럼 이 묵권대리를 본인이 추인할 수 있고 한편 추인 거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본인이 이걸 추인했잖아요. 그럼 어차피 인정했으니까 행인시로 소급해서 행인시부터 유효가 됩니다. 한편 본인은 추인 거절할 수 있죠. 거절하면 무효이던 것이 이제 무효로 확정이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권리가 있어요. 그럼 상대방도 두 가지 권리가 있는데 상대방은 최고권과 철회권이 있습니다. 그럼 최고란 본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갑, 너 아들놈이 대리권도 없이 뭐 하던데? 마음에 들면 추인할래?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어본 거라 악의도 가능해요. 대리권 없다는 걸 알았더라도 물어볼 수 있잖아요. 물어봤는데 갑이 입을 열어요. 갑이 자식이 한 거 인정해야죠. 무효가 됩니다. 나 그 절대 인정 못해. 그 무효가 돼요. 갑이 입을 열면 갑 의사에 따라 되는데 이번에 물어봤잖아요. 근데 갑이 입을 열지 않아요. 갑이 확답을 바라지 않는다. 발신주의. 그래서 발신주의가 무체발 격수말에 따랐죠. 이것이 묵권들이 최고, 이게 발신주의예요. 민법의 모든 최고는 물어본 거죠. 독촉했잖아요. 근데 답이 없으면 원칙대로 있겠다. 원칙대로. 그럼 추인으로 봐요? 거절로 봐요? 거절로 봐서 무효가 된다. 단평은 내 의사표시를 없앨 수 있다. 근데 그때는 선이었을 때만 가능합니다. 없애니까 무효로 확정이 된다. 그래서 철회는 누구만 할 수 있죠? 선이 외웠죠? 선처리 외웠습니까? 선처리 외워요. 그럼 최고는 물어본 거라 악의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최악의 선처리 외우세요. 최악의 선처리 외웁니다. 그리고 이건 책상에 살짝 쏘느라 시험장 가서 깜빡 잊어버리니까 최악의 선처리 외워요. 그 책상에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권리가 시험에 해마다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잘 보세요. 묵권대리는 원래 무효죠. 근데 확정 무효가 아니라 이 무효가 유효로 바뀔 가능성이 있죠. 그걸 1교시 때 유동적 무효 또는 불확정적 무효 그랬죠. 1교시는 토지거래 허가제가 나왔죠. 그리고 취소는 유동적 유효. 이건 유동적 무효예요. 그럼 법률관계가 불확정하면 빨리 확정합니다. 따라서 유동적 상태에서 이렇게 한 번 유효가 되면 무효로 바꿀 수 없습니다. 거꾸로 유동적 상태에서 셋 중에 하나로 먼저 무효가 되면 더 이상 유효로 바꿀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먼저 추인하면 나머지 세 가지 나올 수 없다. 거꾸로 셋 중에 하나가 먼저 나와서 무효가 되면 더 이상 추인할 수 없습니다. 이 중에 시험은 두 가지를 많이 내는데 본인이 먼저 추인하면 유효가 돼서 상대방은 선이어도 철회할 수 없다. 거꾸로 상대방이 먼저 철회해서 무효가 되면 본인은 추인할 수 없습니다. 그 성질 유동적 그랬어요. 자, 그럼 묵권대리는 결국 다 무효네요, 무효? 다 무효죠. 언제만 유효가 되죠? 추인했을 때만. 그게 이제 130조입니다. 130조 보세요. 중간에 있죠? 자, 대리권자가 타인들이랑 계약은 본인을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무효이다, 무효. 그러니까 추인해야만 유효가 돼요. 밑에 133조 있습니까? 자, 추인은 다른 혜택이 없는 데는 계약시에 소급 있죠? 소급에 소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3자 권리 하지 못합니다. 소급비가 있어요. 이걸 시험에 추인한 때부터 하면 틀립니다. 추인한 때부터가 아니라 어차피 인정했으니까 행인시로 소급해서 인정해 줍니다. 그 다음, 자, 보세요. 예를 들어보면, 다시 갑은 의뢰에게 대리권 준 바 없죠. 근데 의리평을 만나서 매매하면서 아버지 이름이 현명했죠? 이게 묵권대리인데, 그럼 둘 간에 무효잖아요, 무효?
무효인데 본인이 이걸 추인할 수 있죠. 그럼 추인은 을과 병행이한 그 상태 그대로 추인하겠죠. 을과 병행이한 그 상태 그 전부, 이 전부 그대로 추인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이 중에 마음에 든 일부만 추인한대요. 일부만 추인하려면 병동이 얻어야겠죠. 또는 내용을 변경해서 추인해요. 5억에 매매했는데 값만 50억으로 추인해요? 말이 안 되죠. 그건 다 병동이 얻어야 됩니다. 따라서 일부만 추인하거나 내용을 변경해 추인하면 상대방 동의 얻지 못하는 한 그 추인 무효입니다. 상대방 동의 얻어야 그 추인이 효력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추인 상대방과 132조가 제일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32페이지죠. 32페이지 제일 밑에 동그라미 1번 했어요. 그럼 32페이지 중간에 아까 법조문 있습니까? 법조문 132조 있어요. 그 132조입니다. 그럼 오른쪽 페이지 오시면 오른쪽 페이지 33페이지 상단에 이제 추인 상대방 보는 거예요. 자, 지금 또 두 개 잘 비교합니다. 어렵습니다. 다시 갑이 엑셀을 팔아달라고 드릴건 좀 없는데 우리 병을 만나서 엑셀을 팔고 현명했죠? 그럼 이게 무권대리죠? 그리고 아들놈이 아버지에서 병 앞으로 이전 등기까지 다 해줬어요. 다 해먹었죠? 그럼 무권대리라 둘 간 원칙 무효죠. 무효니까 결과도 무효. 그럼 병 소유자 아니죠? 근데 병이 또 정한테 팔았다고 해보세요. 그럼 정 선임은 보호됩니까? 선임은 보호돼야 그럼 이거 절대적 무효예요? 상대적 무효예요? 그러니까 비통 아니면 다 절대죠. 그러니까 선임이 산재 보호 안 되죠. 무효. 비통 아니니까 다 절대죠. 다 무효죠? 근데 갑이 이제 와서 추인한대요. 추인. 그럼 추인은 누구한테 해야 할까요? 그렇죠. 다. 을에게 할 수 있죠? 직접 상대방한테 할 수 있죠? 그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다. 승계인에게. 누구한테는 할 수 있어요? 저 그냥 정 너 가져갈 수 있잖아요. 정 너 가져갈 수 있죠? 할 수 있다. 근데 우린 배웠으니까 우린 뭐라고 추인해요? 정한테? 이 무권대리라 이 무효고 병도 무효고 절대적 무효라 당신도 무효인데 그냥 너 가져라고 하는 겁니다. 우린 배웠으니까. 그래서 추인은 누구한테나 할 수 있다. 근데 132조에서 다시 갑은 을에게 팔아달라고 대리권 준 거 없거든요. 근데 우리 병을 만나서 매매계약 체결하고 현명했죠. 이게 이제 무권 대리면 둘 간의 무효인데 본인이 이제 추인할 수 있죠. 그럼 병에게 추인할 수 있죠? 근데 병 얼굴 본 적 없으니까 아들놈한테 추인했어요. 너 한 번만 용서한다. 추인했습니다. 그럼 그 사실을 병한테 알려야겠죠. 알리지 않아서 병이 추인 사실을 몰라요. 모르면 내가 먼저 추인했다고 병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병이 뒤늦게 두 번째로 이걸 철회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먼저 추인했다고 주장을 썼으니까 시간적으로 추인이 먼저 나오고 철회가 나중에 나왔더라도 먼저 나온 추인을 주장할 수 없죠. 그럼 이건 철회가 된다. 철회가 해서 무효로 확정이 됩니다. 근데 반대로 병도 추인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럼 내가 먼저 추인했다고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당연히 철회 못하는 거죠. 132조요. 자, 저는 추인을 들었죠. 추인 또는 거절의 삽시는 상대방 병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이 빨강색이 이제 이 빨간색 똑같아요. 빨강색 병이 모를 거니까 그 선의 병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의 그 사실 안때 파랑색 안때 똑같아요. 이게 안때는 추인했다고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색깔끼리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럼 자 결론입니다. 자 결론 을에게 추인할 수 있어요. 을에게 추인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과 병한테 알려야 된다. 서로 다릅니다. 다시 을에게 추인할 수 있다와 병한테 알려라. 서로 달라요. 을에게 추인할 수 있죠. 근데 그 사실 병한테 알리라고요. 서로 다르죠. 서로 달라요. 을에게 추인할 수 있다와 병한테 알리라. 서로 다릅니다. 을에게 추인할 수 있지만 병한테 알리지 않았다면 그 병한테 대항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을에게 추인할 수 있다와 병한테 알려 서로 다릅니다. 혼동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 오른쪽 33페이지 제일 상단에 추인 상대방 있습니까? 기억의 밑줄 3개 있어요.
묵건 대리는 을, 직접 상대방평 승계인청한테 할 수 있다. 근데 니은. 다만 묵건 대리는 을에 대해서 추인을 사실한 경우에 상대방 평의 추인 사실 알기 전까지는 상대방 평에 대해서 추인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따라서 상대방 평 그때까지 처리할 수 있다. 그게 132조. 그래서 이게 기억이고 이게 니은이 132조 절비가세요. 다음 동그라미 3번 묵건들의 추인도 뭐든지 명시, 묵시 가능하다. 그럼 묵시가 행동이었죠. 동그라미 3번. 쳐봐보세요. 추인은 명시, 묵시 가능하죠? 그럼 묵시가 뭐예요? 행동. 그럼 묵건대리를 추인하면 계약 이행하는 거죠. 매매라면 매매 이행하는 거죠. 그럼 묵시적 추인이랑 행동인데 묵건들이 그 매매 계약을 이행할 듯한 행동을 해야 그게 묵시적 추인입니다. 단지 묵시적은 행동이에요. 움직여야 돼요. 팔짱 끼고 있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어떤 움직임? 묵건들이가 매매라면 그 매매를 이행할 듯한 움직임을 있어야 그게 묵건들이 묵시적 추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봤죠? 자, 아들이 아버지 데리고 없이 매매 계약책을 했죠. 이게 묵건들인데 이게 무효거든요. 잘 보세요. 근데 병이 아버지에게 매매대금 갖다 줬어요. 상대방이 매매대금 갖다 주니까 갑이 받았대요. 그 행동은 이거 추인한다, 거절한다? 추인할 때니까 돈 받은 그 행동했죠. 그걸 추인으로 본다. 본인이 돈 받았죠. 그 행동을 왜 했어요? 이걸 추인할 테니까 그 돈 받은 행동을 추인으로 본다. 근데 이번에는 아들이 묵건들이란 걸 알고 있거든요. 이 사실을 알고도 이의제기 없이 장기간 방치했대요. 아들놈이 묵건들이란 걸 알고도, 아버지가 알고도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장기간 방치했다. 그럼 움직여서요? 팔짱 끼고 있어요? 움직임 없죠? 그럼 이건 추인이 아니에요. 지금 속으로 지금 죽여갈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고, 이건 추인 아닙니다. 또 아들이란 행동이 내 공문서 위조죄, 사문서 위조죄 위조했으니까 자식을 형사고소할 수 있고 자식한테 민사소송 제기할 수 있어요. 제기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대요. 제기할 수 있지만 안 하고 있다. 움직이고 있어요? 팔짱 끼고 있어요? 그럼 이거 두 개는 다 묵시적 추인 아니다. 추인은 일단 움직여야 돼요. 어떤 움직임? 매매계약을 이행할 움직임. 이건 지금 움직이지 않았죠. 팔짱 끼고 있죠? 지금 팔 쥐났어요 지금. 이건 추인 아닙니다. 팔을 풀어야 돼요. 팔을. 그리고 기억, 니은 같이 보세요. 이게 기억, 이게 니은입니다. 그 다음 추인 효과는 유효가 되는 것이고, 자, 동그라미 5번 있습니까? 5번이 무권리자 처분행위 추인입니다. 동그라미 5번. 자, 7번 가보세요. 아까 해서 현명해야 되리고 묵건대리도 현명을 해야 묵건대리입니다. 그 현명하지 않으면 애초에 대리가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다시 갑이 을에게 팔아달라고 대리권 좀 없는데 을이평을 만나서 매매하고 현명했죠. 이게 묵건대리입니다. 본인이 둘 원래 무효인데 본인이 추인할 수 있죠. 묵건대리 추인할 수 있죠? 그럼 묵건대리 추인하면 소급이 있다 없다? 묵건대리는 이걸 인정했으니까 행위시로 소급한다 그랬죠. 묵건대리 추인은 소급이 있다 그랬어. 소급이 있다. 이게 아까 한 묵건대리 추인입니다. 근데 이번에 보세요. 갑에게 X가 있는데 을이 갑의 조카가 이 등기를 위조해서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합니다. 그럼 이건 무효죠. 그리고 그걸 병한테 다시 팔았어요. 그럼 병 선이어도 무효죠. 절대적 무효. 그러죠? 그럼 둘 다 소유자 아니죠. 여전히 누가 소유자죠? 절대적 무효. 갑이 소유자죠. 병이 갑을 찾아왔어요. 조카놈이 지금 한 짓이 다 공문서 위조죄, 사문서 위조죄, 동행사죄, 사기죄, 얼른 봐도 형사사건 한 5건이 돼요. 그래서 당신 조카 깜빵에 보낼 거야 라고 갑을 협박해요. 그러니까 갑이 이게 2천만 원짜리 싸지 산 토지예요. 2천만 원짜리. 2천만 원 때문에 조카가 깜빵에 가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죠? 그냥 너 가져갈 수 있죠. 그냥 증여할 수 있잖아요. 증여. 그러니까 너 가져라고 이 X에 관해서 권한 없는 자, 무권리자가 이 처분한 것을 추인할 수 있죠. 그냥 너 가지라고. 다시 X에 대해서
등기 위조해서 권한 없는 자가 한 이 처분행위를 그냥 추인할 수 있죠. 그냥 너 가져라고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죠. 근데 이건 우리나라에 법이 없어요. 법이 없지만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냥 증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무권리자가 한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건 너무나 당연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법이 없어요. 법이 없으니까 여기랑 거의 흡사하거든요. 현명했는가 안 했는가만 차이 있고 여기랑 거의 흡사하니까 무권들이 추인을 유추 적용합니다. 여기에 무권들이 추인을 유추 적용해요. 그럼 소급이 있다 없다? 있다. 소급이 있다. 그래서 자 정리합니다. 자 소급이 있어요. 정년 정답. 그리고 당연히 무권리자 처분이 있음을 알고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뭐든지 명시 몫이 가능하다. 다음 추인은 을에게 할 수 있고 누구한테나 할 수 있다. 누구한테나 을이나 병 누구한테나 할 수 있다. 보통 병한테 하겠지만 그래서 소급비타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를 유추 적용한다. 자 그럼 33페이지 동그라미 5번 보세요. 무권리자 처분행위 추인이 있습니까? 자 기억 무권리자 써요. 을 무권리자 을이 타인이 갑 권리를 처분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가 이전되지 않다가 병무효란 말이죠. 그러나 이런 경우에 권리자가 갑이 무권리자 을의 처분을 추인하는 거 허용된다. 이러한 추인은 밑줄에 나오죠. 무권리자 처분이 있음을 알고 해야 되고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할 수 있으면 그 사피는 무권리자 을이나 상대방 병 어느 쪽에도 무항하다. 니은이 더 중요합니다. 자, 니은 권리자 갑이 무권리자 을의 처분을 추인하면 가로쳐봐요. 무권들이 추인에 관한 민법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걸어. 법이 없으니까 여기를 유추해요. 원칙적으로 계약 효과가 계약을 체결했을 때 소급 동그라미 소급하여 권리자가 누구예요? 갑에게 기록된다. 다시 권리자 갑에게 기록된다 그랬죠. 저는 우리 책 중에서 그 말이 제일 어려워요. 이 책 전체에서 아까 권리자에게 기록된다 말이 제일 어렵습니다. 저는 이 말이 보세요. 무권리자 간 행위를 추인했죠. 그러죠? 그럼 그게 권리자에게 기록된다 말이 결국 병이 소유권 취득한단 말이에요. 다시 무권리자 간 것을 갑이 추인했잖아요. 그 효과가 권리자에게 기록된단 말이 결국 병이 소유권 취득한단 말입니다. 추인했으니까 결국 그게 권리자에게 기록된단 말이 병이 소유권 취득한단 말이에요. 갑 의사에 따라 병이 소유권 취득한다. 그 말을 권리자에게 기록된다고 쓴 겁니다. 지우상이 말 중에 제일 어려운 말을 할래가 그랬어요. 지우상이 제일 어려운 말 표현했어요. 이거. 그냥 병이 소유권 취득한다는데 그것을 권리자 갑에게 그 효과가 기록된다. 그 말이 병이 소유권 취득한단 말이에요. 소급에서.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말을 생각했을까 저도 궁금합니다. 참. 그냥 병이 소유권 취득한다면 될 것. 그 다음 밑에 3번 추인 그대라면 무효가 되는 거죠. 이제 넘깁니다. 34페이지. 이제 무권들의 단독성 여기부터 치면 아주 잘 나옵니다. 자, 갑이 아버지인데 을의 자식이 딱 한 명. 자식이 한 명인데 대리권 좀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제주도 여행 갔습니다. 여행 가니까 아들이 그때다 싶어서 아버지 모든 서류를 다 가지고 나서 병한테 팔고 아버지 앞에서 병 앞으로 등기했어요. 모든 서류를 가지고 나왔으니까. 그럼 이게 무권들이라 둘 간에 무효죠. 그럼 아버지는 살아생전에 추인권과 거절권이 있죠. 근데 아버지가 여행에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하나밖에 없는 부동산을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다 해먹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살 의미가 없어서 심장사, 충격받아서 급사망입니다. 그럼 사망하면 유언을 하겠죠. 근데 급사망 빨리 죽어야 되니까 유언을 오래 할 시간이 없어서 딱 한마디 거식이 없다고 줘. 거식이 없다. 뭐라 했다고요? 거식이 없다. 그러니까 거식이 먼저 궁금하잖아요. 아무튼 아버지가 죽어서 이걸 다시 뺏어와야겠어요. 왜냐면 아버지가 오기 전에 금매로 싸게 팔았거든요. 저 인간 죽을 줄 알았으면 싸게 팔지 말 것을 후회해가지고 이걸 다시 뺏어와야겠어요. 그래서 변호사를 찾아가니까 변호사가 걱정 마세요. 당신이 아버지 모든 지위를 상속받았으니까
본인 지위에서 추인 거절하면 돼요. 본인 지위에서 추인 거절하면 되겠어요. 그럼 거절이 인정되면 무효지양 가능하거든요. 그럼 무효가 가능하면 무효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소송했거든요. 근데 법원에서 당신은 추인 거절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험법이 아니지만 민법의 신의성실 원칙 중에 근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근반원이란 앞에 있던 언행과 반대 행동 금한답니다. 그럼 넌 앞에 매매했잖아. 매매와 반대 행동 금한다 그랬어요. 너는 매매했으면 추인을 해야 돼요. 추인해야 되고 앞에 행동과 반대 행동 금한다. 그러니까 거절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효도 안 되죠. 그러니까 무효가인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고 부당이득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병이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소송이 다 지고 아버지 유언이 뭐예요? 거식이 없다 해서 뭐든지 없다로 뭐든지 없다 끊어요. 없다. 그래서 이 사례가 나오고 틀린 거 그러면 있다 찾으면 그냥 답이 있다. 여보세요.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뭐라고 사망했다? 거식이 없다. 없다로 끝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서 131조 최고권이 있습니까? 자, 대리권자가 타인의 대리로 개간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 결정에서 본인에게 그 추인적 확답을 채굴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 확답을 발신지 발하지 않은 때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악의도 가능하다 그랬죠. 다음 134조 철회권입니다. 대리권자 관계약은 본인이 추인이 있을 때까지 언제까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 갑이나 그 대리인 의뢰에서 이를 처리할 수 있다. 언제까지 처리해요? 아까 추인하면 처리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추인이 있기 전까지만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 상대방이 대리권을 안 때에는 처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선의만 처리할 수 있다. 선처리. 그럼 보세요. 상대방은 처리를 원하고 본인은 처리를 원하지 않아요. 그럼 보세요. 그러나 단서니까 이 사실을 본인이 입증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지금 상대방은 처리를 원하고 본인은 처리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러나 단서니까 이 단서 주장한 자, 처리를 다투는 본인이 너 알았잖아 그걸 입증해야 돼요. 단서니까 누가 입증한다? 이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너 알았잖아 악이라고 입증해야 된다. 그래서 처리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이 선이라고 입증한 게 아니라 처리 못하게 되는 본인 측에서 너 악이라고 입증하는 겁니다. 악이라고. 그게 이제 134주 밑에 4줄 있죠? 그럼 셋째 줄 끝에 밑줄이 철회 효과를 다투는 본인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거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서 이제 135조 무권 대리는 상대방 책임이 있는데, 자, 다시 가본 을에게 대리권 준 법 없어요. 을이평을 만나서 매매하고 현명했죠. 이게 무권 대리죠. 이게 유효가 되려면 본인이 추인해야 되는데 절대 추인 안 한대요. 그럼 이제 을이평에게 책임지는 겁니다. 대리권도 없이 행위했죠. 을이평에게 책임지는 게 이 135조예요. 그럼 책임 내용은 상대방이 선택합니다. 그래서 야, 너 엑셀을 팔았으니까 너 책임지고 소유권 넘겨라고 이행 청구하거나 또는 그냥 너 손해배상이라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상대방이 선택합니다. 그럼 을은 둘 중에 하나 책임져야 된다. 근데 이렇게 상대방을 부할 필요 없어요. 상대방도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부할 필요 없죠. 그땐 책임 인정되지 않아요. 그럼 상할수 반대가 뭐죠? 상소모여야 되는데 상소모이더라도 을이 하필 제한 능력자네요. 그럼 와서 책임자라고 멱살 잡으면 돼요. 보호해야겠죠? 이때도 책임 묻지 못한다. 예외가 2개 있습니다. 그게 이제 135조예요. 그래서 34페이지 제일 밑에 135조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1항 다른 자의 대리로서 계약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이게 무권대리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도 못한 경우에 그러니까 추인을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받지도 못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선을 끊어요. 경우에는 다음 그는 누구 선택? 상대방 선택에 따라 첫째 무슨 책임? 계약 이행할 책임. 둘째 무슨 책임이에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 항에서 대리로서 계약 맺은 자에게 대리권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로서 계약 맺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때 이 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가 책임 묻지 못한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오시면 다시 이제 대리권 없이 대리했죠. 그럼 무효니까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의뢰인평에 대해 책임져야 되죠. 그래서 이거 하려면 얘는 상소문해야 돼요. 상소문일 때 의뢰에게 책임 물을 수 있다. 그럼 평이 이제 야, 너 매매했으니까 책임지고 소유권 넘기라고 이행 청구했어요. 그럼 의뢰는 이행해야 됩니다. 의뢰는 이행해야 돼요. 못하면 이제 책임져야 돼요.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병이 둘 중에 하나를 청구하면 의뢰는 이행해야 된다. 근데 의뢰 책임지기 싫잖아요. 의뢰는 책임지기 싫으면 상환수를 입증하면 돼요. 그래서 너가 알았잖아. 상환수 같은 걸 입증해야 돼요. 의뢰. 다시 병이 이것을 책임지라고 책임 물을 수 있으면 의뢰는 책임져야 돼요. 근데 우리 이런 책임지기 싫으면 뭘 입증한다? 상환수를 입증하면 돼요. 상환수. 그럼 책임 안 지는 거죠? 아까 상환수는 청구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책임 미연나라는 무권대리인이 상환수를 입증해요. 상환수. 그럼 우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또 오른쪽 페이지 35페이지 동그라미 2번 있어요. 동그라미 2번. 다른 자의 대리로서 계약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무권대리 또 본인의 추인도 받지 못하였는데 상대방 병이 계약 이행을 선택한 경우, 즉 소유권 넘기라고 이걸 선택했어요. 예. 무권대리인이 계약에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상대방 병에 대해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진다. 이때 가로 쳐봐요. 자, 가로가 상할수. 상대방이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다는 사실 또는 알 수 있었는데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까지 가로. 그게 한마디로 상할수. 이건 책임지지 않으려는 무권대리인이 입증합니다. 이것은 주장 증명 책임은 무권대리인에게 있다. 무권대리인. 여기까지 무권대리 이제 하나 추가하면 이제 무과실책임까지 그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 자, 이제 이 135조는 무과실책임입니다. 즉 예를 들면 의리 지금 대리권 없죠? 근데 나도 대리권 없음을 나도 몰랐대요. 대리권이 흠결에 대해서 나도 몰랐어요. 그래도 무조건 책임지는 무과실책임이에요. 즉 예를 들면 아버지는 농지를 팔아달라고 대리권 좀 없는데 작은 아버지가 나를 속였대요. 작은 아버지가 거짓말 쳤어요. 야, 너 아버지가 너한테 농지 팔라던데 너 그 말 아직 못 들었어? 팔아봐. 라고 속아서 사실 대리권이 없는데 있는 걸로 착각했대요. 그럼 잘못 없죠. 그래도 무조건 책임지는 무과실책임. 그러니까 집안일은 집안일 알아서 하세요. 병은 보아야 되죠? 무조건 책임지는 무과실책임. 그래서 35페이지 상단에 동그라미 1번. 본조가 135조죠. 본조의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의 책임 무과실책임으로서 대리권은 흠결이 없음. 대리권 없음. 흠결 없음. 없음에 관해서 무권대리인에게 과실 등 기축사유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건 아니다. 따라서 무권대리인가 제3자가 예를 들면 작은아버지 제3자의 기망이나 문서유조 등 위법행위로 야기되었다 하더라도 책임이 부정되지 않고 인정됩니다. 여기까지 협의문 건드려 마치고 10분 쉬고 표현들이 가져가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